그동안 수년간 크게는 친환경 생태환경을 가르치는 환경 강사로서, 좀 더 작게는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20년차 주부로서, 아주 작게는 지구에서 지구를 소비하며 살고 있는 한 명의 지구인으로서 플라스틱 프리 제로 웨이스트를 외치고 있었던 저는 드디어 나 혼자의 노력으로는 이 넘쳐나는 쓰레기들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플라스틱 비닐봉지와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날이 되면 우리 집의 재활용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는 베란다는 어김없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일주일간 모아진 크고 작은 비닐들, 음료수병, 생수병 등으로 가득 찬 투명 페트병들. 플라스틱 덕에 편안히 살고 있는 것에 반한 양심의 가책으로 열심히 라벨을 떼고 깨끗이 헹구어 찌그러뜨리고 생수병을 모으고, 작은 조각이라도 비닐은 따로 털고 헹구어 차곡차곡 모아놓고, 아이들과 남편이 가지고 들어온 일회용 커피컵과 포장 용기들도 잘 씻어서 깨끗이 말려두지만, 우리 가족의 편리한 생활은 그대로 일회용 쓰레기들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일주일간 차곡차곡 모여 커다란 재활용 더미가 됩니다. 사실 몇 년 전 재활용 선별장에 견학을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아둔 재활용 쓰레기들이 제대로 재활용이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 알고 나서 가슴이 울컥,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던 경험을 하고 난 후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재활용 정리도 다 그만두자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철저하게 재활용 쓰레기 분류를 하고 있죠. 대신에 생각을 좀 전환하기로 했어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으로요. 사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일회용 말고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버려질 때 온전히 재활용되는 소재인지, 포장이 덜 되어 있거나 단일 소재의 플라스틱인지, 소재는 자연 소재인지, 중고로 구매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 단지 유행이나 예뻐서 구매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놓고 구매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요. 택배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당연히 물류비가 들고 그만큼 탄소 배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집 앞에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라면 웬만하면 집 앞 마트에서 구매하고 포장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사야 할 물건을 정해두고 세일한다고 물건을 쟁이지 않고 최대한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요. 이러다 보니 어느샌가 대형마트를 눈에 띄게 덜 가게 됐어요. 샴푸나 바디워시는 고체 비누로 대체한 지 오래됐고요. 어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소비 감수성을 깨우는 이런 작은 실천들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서대문 FM 홍삼라디오 오늘 첫 번째 곡으로 김동률의 동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넌 울고 있었고 난 무력했지. 슬픔을 보듬기에 내가 너무 작아서 그런 널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던 건 함께 울어주기. 그걸로 너는 충분하다고 애써 참 고맙다고 내게 말해주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 웃음 짓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꼭 잡은 두 손이 나의 어깨가 네 안의 아픔을 다 덜어내진 못해도 침묵이 부끄러워 부르는 이 노래로 잠시 너를
이해할 수 있다면 너의 슬픔이 잊혀지는 게 지켜만 보기에는 내가 너무 아파서 혼자서 씩씩한 척 견디려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벽이 가늠이 안 될 만큼 아득하게 높아도 둘이서 함께라면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나 역시 자신 있게 말해줄 순 없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이 또 모이면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길이 끝없이 뒤엉켜진 미로일지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닿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언젠가 무엇이 우릴 또 멈추게 하고 가던 길 되돌아서 헤매이게 하여도 묵묵히 함께하는 마음이 다 모이면 언젠가는 다 다를 수 있을까 나 이랬어도 서대문구 소식. 네, 네. 좀 저랑 같이 동행 좀 해주시라고 김동률의 동행을 첫 곡으로. 아, 저 왠지 이 노래 네. 이상하게 처음 들어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노래 좋네요. 아, 역시 사실 김동률.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흘려 들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왜 불꽃 축제 있었잖아요 한강에서. 아, 네. 한강에서 그렇군요. 불꽃 축제 할 때 우리나라 불꽃 터트릴 때 이 노래가 BGM으로 잠깐 오, 나왔었어요. 그래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으네요. 네,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이번 주에 꼭 틀어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가사가.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 뭐죠?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요새 진짜 딱 가을이 정말 가을가을하죠. 그러니까요. 정말 피부로 와닿는 계절인 것 같아요. 요즘은. 하늘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을이라고 여기저기 축제 엄청 많이 하고 페스티벌 하길래 네. 제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들, 네. 또 축제들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네. 하고 알려주세요. 있습니다. 네. 저번에 언젠가 저희가 왜 청소년 친구들 장기자랑 하는 거. 네, 맞아요. 네, 그거 페스티벌이 네.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주변에 누가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는데 신촌 세타광장 그리고 창천 문화공원 일대에서 네. 토요일 12일이에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금 여러 가지 서대문에서 만나는 청소년의 꿈과 열정 서대문 청소년 K 페스티벌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 하고 있네요.
지금 뭐 우리 주변은 없어도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지금 갈고 닦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부스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축하 공연도 하고 재능 경연 대회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하고 또 네. 피구 대회도 하고요. 오. 네네네네. 아주 재미있게 하겠네요, 진짜. 네. 음. 근데 저는 좀 약간 그쪽 네. 지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아 진짜요? 그 약간 동네라는 개념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 약간 좀 너무 번잡한 곳이기도 하고 평소에 그렇구나.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소규모의 어떤 동네 어떤 그런 느낌은 잘 안 들고 뭔가 크게 외출하는 느낌? 그러시구나.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중림동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역, 신촌역 여기까지는 조금 그냥 나들이 삼아서 또 어렸을 때는 많이 슬세권이군요. 걸어도 힘들지가 맞아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촌, 뭐 이대앞 이런 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마을 기업하면서 초창기에는 신촌에서 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신촌 그 명물거리라 그래야 되나요? 네, 맞아요. 거기 네. 플리마켓도 굉장히 맞아요, 초창기에 맞아요. 많이 네. 갔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행사를 저도 많이 하다 보니 약간 여기 스타광장과 창천문화공원 일대가 친근하시구나. 네, 저는 약간 좀 친근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부대 행사로는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계속 쭉 해서 서대문구 대학교 학과와 진로 체험 부스가 있어요. 오, 네. 그리고 펫밀리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반려동물 직업 체험하고 이벤트 존 하는 존이 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감성 포토존 또 인생 네컷 존 또 스탬프 이벤트 이런 걸 또 운영하고 있는 부대 행사가 네.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1시부터 이제 연세대학교 응원단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오, 네. 네, 개막식 하고 청소년 재능 경연 대회 하고 네. 또 축하 공연도 하고 뭐 전문 댄스 유튜버 갓동민이라는 댄스 팀이 있나 봐요. 이 팀이 이제 축하 공연하고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경연 대회 시상하고 또 뭐 하도 스포츠 대표단 경기도 운영하고 이러나 봐요. 아니,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네. 정말 뭔가 이렇게 되게 꽉 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네. 사실 뭐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이 청소년들 진짜 그날 하루 그러니까요. 완전히 네네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친구들 가서 놀면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구경하고 그쵸. 그 주변에 또 구경하고 맛있는 맞아요. 거 먹고. 맞아요. 네. 또 간 김에 또 인생 네컷도 한번 찍어보고 네. 네. 네, 대학교 안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과 또는 진로 체험 부스도 또 경험해보고 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네, 네.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축제가 있습니다. 네. 네, 같은 날이고요. 네. 서대문구 먹거리 문화축제 이래서요. 네. 홍제 폭포광장하고 카페 폭포 테라스에서 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대문구 먹거리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아. 네.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과 네. 건강한 먹거리, 전통 발효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있고요. 오. 그러면서 이제 가을 추수에 별을 탈곡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귀한 체험이네요. 네네네. 또 인절미 만드는 체험, 고추장 만들고 팝콘 만드는 이런 체험들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 나 여기 우리 식물들 데려갈 게 좀 많이 있던데. 아니 왜 우리 집에만 오면 그렇게 식물들이 다들 기운들을 못 차리는지. 가끔 저 정기 점검을 네, 그러니까요. 건강 검진 받듯이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식물 클리닉이 같이 운영이 되면서 네. 동시에 이제 나만의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코너가 있나 봐요. 네. 네. 근데 그리고, 먹거리는 그러면은 네. 뭐 규모가 그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요. 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이 홍대천 폭포마당 그 앞에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폭포 있는 쪽. 네네. 그 부분이 쭉 다 이렇게 부스가 네, 부스로 이렇게 잔뜩. 네. 네. 그래서 이제 먹거리 장터는 전통시장, 또 청년 가게, 또는 비건 가게, 또는 착한 가격 업소, 요렇게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참여를 하셔서 네. 채소, 과일, 김치, 떡갈비, 꽈배기, 수제 타코,
꼬치, 포케, 주먹밥, 오란다, 약식, 떡, 커피, 음료, 막걸리, 강아지 간식 등등을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 아, 그거 언제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10월 12일이고요. 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 먹으러 가야겠네요. 네, 장소는 홍제 폭포광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축제가 이렇게 많아요. 네, 9월이 원래 그렇게 행사가 많죠, 원래. 어우, 이제 네. 10월이에요, 선생님. 어? 9월 지난 지가 언젠데. 아, 죄송합니다. 저는 9월에 머물러 있나 봐요. 아니, 사실 우리 네. 9월에 원래 이런 축제들이 맞아요. 많았어요. 9월에 원래 많았는데 근데 이제는 9월에 너무 더우니까. 축제도 밀렸나?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10월 축제 네. 소개해 주시죠. 포방터 시장에서 또 황금 인맥 축제를 하네요. 그거 제가 뭐 플랜카드 뭐 하도 크게 걸려 네, 있어서 우리 동네에서 하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되기 전에 매주 토요일마다 포방터 시장에서 이렇게 이 뭐라 그래 포장마차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어쨌든 그런 부스 같은 거 잔뜩 꺼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자기 이렇게 축제처럼 네. 지역 축제처럼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네, 맞아요. 이번에 그렇게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먹거리 부스가 잔뜩 있고 네. 레트로 게임 존 그리고 지역 주민 장기 자랑까지 하신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런 때는 보통 뭐 네. 그런 거 걸려 있지 않아요? 상품 이런 거? 아, 네. 뭐 상품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서대문 라디오 가시면 이 포방터 시장 황금 인맥 축제에 가셔서 쓰실 수 있는 맥주 쿠폰. 맥주 쿠폰. 맞아요. 맥주 쿠폰이 있습니다. 저도 봤답니다. 네. 네. 어서 가셔서 네. 맥주 쿠폰 하나씩 챙기셔서 네. 포방터 시장으로 오세요. 네. 네, 포방터 시장 입구에 있는 마을기업 솜씨도 들렀다가. 들렀다 가세요. 네. 아니 저도 예전에 네. 그 한 몇 번 거기서 뭐 사 먹은 적 있어요. 아, 뭐 네. 쌀국수도 사 먹고 네네네네. 뭐 만두, 부침개 뭐 이런 맞아요. 거, 네, 그런 거 하시고 그래가지고 가끔 사 먹은 적이 있는데 네. 좀 그러니까 그게 음. 약간 규모도 작고 사실은 네. 아까 그 신촌의 스타광장보다 음. 굉장히 작은 정말 동네 맞아요. 축제여가지고 맞아요. 네. 저는 좀 그게 훨씬 더 저한테 이렇게 친근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면 또 동네 애기 엄마들도 만나고 거의 다 막 아는 얼굴들 네네네. 다. 네. 또 그때 동시에 약간 플리마켓처럼 이번에는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 플리마켓처럼 맞아요. 동네 엄마들이 이렇게 안 쓰는 물건들 가지고 나와서 벼룩시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완전 잊고 있었는데 저 그 플리마켓 한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대박.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네 명이서 네. 그 물건 모아가지고 네, 입구에서 판 적이 있죠. 오 좋네요. 네네. 우리도 언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날 좋을 네네 때. 좋은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말에 집에만 계시지 말고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일단 포방터 시장 들리셨다가 네. 그다음에 서대문구 먹거리 축제 카페 폭포까지 한번 네. 가보시는 거 잊어버리지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축제가 있는 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뭐랄까 일상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맨날 네. 맨날 똑같은 일상, 맨날 똑같은 사실 주말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 맨날 텔레비전 뭐 하나 맨날 봤던 거 또 보고 출발 비디오 여행 맨날 출발 비디오 여행 끝나면 영화가 좋다 보고 영화가 좋다 아니 그거 끝나면 아직도 해요? 아직도 해요. 영화 도대체 무슨 영화 재밌는가 하나 맨날 그런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네. 보고 있는데 네. 좀 나갑시다. 네. 네. 그게 그리고 홍제천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축제가 있으면 네네. 그 내가 맨날 마주치던 그 똑같진 않지만 계절마다 변하지만 그 거리가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어떤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좀 모두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와서 네. 즐기시길 바랍니다. 모두 나와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런 축제 축제 소식들 소식. 네. 전해드렸으니까 네. 리즈 그댄 행복에 살 텐데 노래 듣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혼자인 시간이 싫어 시계를 되돌려봤죠
다시 돌아와 줄 거라고 나보다 아파할 거라고 내 맘은 눈물을 다독이며 보내온 거죠. 나를 버렸다는 미안함도 있고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못하니 그대 스쳐갔던 흔적이 그대 핥히고 간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자꾸만 아파서 눈물도 알아서 흐르죠. 너 나를 버렸다는 미안함도 있고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못하니 사랑 같은가 영원 같은 건 내겐 없잖아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네. 다음 또 축제는 뭐죠? 축제 아니고요. 네. 이번에는 서대문구 명소에서 네. 실천하는 네. 지속 가능 발전 캠페인. 네. 그 뭐죠? 아, 그러니까요.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명소들 있잖아요. 홍제폭포라든지 네. 황토길이라든지 네. 서대문 이음길. 서대문 이음길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사실 우리 왜 예전에 자락길 뭐 안산 자락길도 있고 북한산 자락길도 자락길.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자락길들이 사실은 은근히 이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은근히. 네, 이게 네. 은근히 이어져 있어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북한산 자락길만 갔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는 안산 자락길만 왔다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한 바퀴를 삥 둘려서요. 우리 동네인 홍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제 폭포를 시작으로 해서 앙산 황토길 그리고 안산 자락길을 거쳐서 이렇게 개미마을까지 거쳐서 옥천암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길은 사실은 저는 오래 다녀가지고 알거든요.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됐다는 거를. 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다 이어서 네. 서대문 이음길이라는 거를 이번에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대문구에 있는 좀 명소들을 가셔서 네. 여기에서 지속 가능 발전한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요런 거를 발견을 해서 자기의 SNS에 실천 사진과 실천 방법을 업로드하고 샵 서대문구 샵 나도 실천한 지속 가능 발전 네. 이렇게 해시태그를 꼭 올리신 다음에 네. 네이버 폼으로 가셔서 네. 내가 이거 했습니다 라고 인증을 남기는 거죠. 네. 그러면 당첨을 통해서 당첨.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커피와 케이크 기프티콘을 준다고 해요. 근데 좀 언뜻 들었을 때 네.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그러면 그 이음길을 걸으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말하는 거죠? 뭐 이음길을 걸으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도 좋고요. 아니면 네. 재래시장 이용하면서 나 재래시장 이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는 뭐 여기는 예로 뭐가 나와 있냐면 네. 일주일에 한 번만 채식을 해도 탄소 저감에 도움이 돼요. 이러면서 네네. 채식하는 모습을 찍어서 음. 또 SNS에 올려셔도 되고 또 뭐 카페 폭포 같은 곳에 가셔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개발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제안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이런 행복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데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괜찮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걸으면서 네네네. 하면 그런 생각들이 또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공정무역으로 생산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에 가셔서 뭐 커피를 드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 또 요새 자원순환센터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네, 맞아요. 가셔서 뭐 재활용하는 모습들 보여주시면서 분리배출 확실히 합니다. 저는 뭐 이런 거 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네이버 폼으로 그거를 보내게 돼 있나요? 네, 캠페인 참여는 네이버 폼으로 보내셔야 되고요. 네. 내 SNS 그러니까 블로그 내도 되고 인스타 하셔도 되고 페이스북 하셔도 되고 뭐 유튜브 쇼츠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나의 SNS 채널에 이렇게 올리시고 해시태그를 반드시 올리시고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이런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라고 구글 폼에다가 네이버 폼에다가 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좀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좀 어떻게 말하면 작은 아이디어들, 그렇죠. 네,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이면 또 그리고 모이면 그 아이디어들도 모이고 그 사람도 모이면 맞아요.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참가해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네. 뭐 어려운 거 뭐 있습니까? 당장에 텀블러만 사용하셔도 맞아요. 재래시장에만 가셔도 네. 그래도 우리가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SNS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해볼 만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페인 기간은 9월 30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11월 1일 금요일까지니까요. 네. 열심히 참여하셔서 해시태그도 잘 올리셔서 네. 폼 작성하셔서 해시태그 하셔가지고 실천 방법 하신 거 업로드 하신 거를 스샷을 찍으셔서
폼 작성에다 같이 올리시면 된대요. 첨부해주면 되는군요. 네네네. 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시니까. 기간도 아직 남았으니까 네. 네, 충분히 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이서 많이 같이 하면 또 좋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잠깐 우리 행복대장간. 네. 네. 10월 달에도 오시거든요. 네. 제가 네.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그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바로 그날 칼을 갈았습니다. 어땠어요? 저 후기. 완전 대만족. 아, 진짜요? 네. 저는 진짜 오. 거기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칼을 맡겨놓고 네네네. 기다려서 봤거든요. 네. 근데 기계로 먼저 1차적으로 가는 팀이 있어요. 네, 그라인더로. 네, 그라인더로 네. 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그 수작업 숫돌로 가는 팀이 있으시고 네네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죽 통가죽에 그거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팀이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되게 체계적이고요. 변호표를 받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꽤 많은 사람이 그날도 그렇군요.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네네. 저도 옆에서 이제 직접 이제 그걸 다 봤는데. 저는 진짜 완전 100% 만족. 정말요? 네, 대박. 100% 만족입니다. 네네네. 네. 집에 있는 그 뭐 가위, 저 가위도 가져왔거든요. 네네네. 가위는 사실 혼자서 개인이 갈기가 너무 어려워요. 날을 세우기가 더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저 가위도 너무 큰 가위 잘 갈았고요. 대박.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였냐면, 어떤 되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정말 옛날 칼을 가져오신 거예요. 네. 진짜 대장간에서 만든 칼, 그 망치로 다 두들겨서 만든 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렇게 생선 썰듯이 이렇게 그 중국식 왜 중식도 예, 같은 거 그걸 가져오셨는데 와 도대체 언제적 칼인지 그랬더니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칼이라고. 우와, 대박. 저는 진짜 너무 그 풍경 자체도 너무 좋았고요. 네. 그 결과물에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진짜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분당 2개까지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네. 가위, 칼, 우산 수리를 무료로 해주십니다. 네, 맞아요. 우산 수리도 옆에 있었어요. 네네. 네. 일단 오늘 서대문 시니어 클럽에서 하셨고요. 네. 금요일에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가시고 네. 15일 화요일에는 독립문 천연 뜨란치 아파트 네. 수요일에는 DMC 금호 리첸시아 네. 18일 금요일에는 DMC 파크뷰 자이 네. 22일에는 DMC 이편한 세상 네. 23일 남가자 2동 주민센터 25일 북가자 1동 주민센터 29일 홍제 3동 주민센터 31일 남가자 1동 주민센터입니다. 네. 체크하셔가지고 네. 장소 네. 보시고 네. 진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저는 화요일 10월 29일 기대해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람 해놓고요. 네네.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또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넘어갈 텐데요. 김영근의 바람은 차기만 노래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덧없이 허하구나 이 내 가슴 안에 가득 찬 허망함이여라 충분하지 못했던 사랑이 설자린 어색한 공기만 흐르더라 매미 소린 날 깨우고 지친 맘들의
그리고 사랑한 날들은 설레이는 것 하나 바람은 차기만 하고 이래 쓰러질 것만 같던 삶들은 낙엽이 떨어질 계절쯤에야 나를 쓸어내리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책, 좋은 책 네. 가져와 봤습니다. 난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림이 이런 세밀화 있잖아요. 약간 세밀화 같은 난 이런 그림이 너무 좋아요. 네, 어쨌든 또 내 스타일이야. 네. 네. 그 생각을 저도 잠깐 네.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네. 제목이 사스마 내 형제야 라는 제목이고요. 제목이 마치 어떤 선언문 같은 느낌을 저는 사실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은 간자와 도시코라는 일본 작가가 글을 썼고 그리고 게나지 드미트리에비치 파블리신이라는 러시아 분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유, 뭐 이름이 엄청 어려우시네요. 네, 그리고 이선아 옮김 네. 보림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네. 이게 출판이 된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2010년, 네, 맞네요. 2010년에 출판이 됐고요. 네네. 뭐랄까요. 사실 이 작가는 일본 사람인데 그림은 또 러시아 사람이 그리고 네. 제가 제일 먼저 든 의문이 딱 그거였어요. 이 둘의 연관 지점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글 작가와 그림 작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일단 짧게 하자면 글 작가 간자이 도시코는 1924년생이세요. 이 올해 되셨죠. 네. 돌아가시고 없고 이분은 이제 후쿠오카에서 태어나서 홋카이도에서 살다가 네. 사할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 그림 작가와의 네. 어떤 연결지점이고요. 그러겠네요. 뭐 간자와 도시코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 아동 문학가이고 시, 뭐 동요, 동화 이런 창작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분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출간된 책도 몇 권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꼬마 철학자 우후라고 이렇게 그 꼬마곰 푸처럼 곰이 주인공인 연작 작품들이 있어요. 네. 곰이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작품이고 네. 그린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름이 긴 파블리신이라고 그냥 축약해서 네, 얘기를 우리 하면 제이 선생님 아니고는 발음하기 어려울 것 같은. 파블리신이라는 작가분인데 이분은 1938년생이시고 네. 네. 이분이 태어나신 곳이 구소련, 그러니까 옛날 소련 연방이었던 하바롭스크라는 데서 태어나셨는데요. 네네네. 이 하바롭스크가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가까운 대도시예요. 네. 하바롭스크도 굉장히 유명한 그 문화예술 쪽으로도 유명한 대도시인데 그쪽에서 이제 미술 전공하시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에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시고요. 네네. 그 시대가 아무래도 그 소비에트 연방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좀 이분에 대한 칭호들을 보면 뭐 러시아 인민미술가, 무슨 하바롭스크 명예시민이라는 그런 칭호들을 갖고 계시고 뭐 이분 역시 뭐 당대에 굉장히 유명하셔가지고 뭐 소련의 국가상, 뭐 민족 5호상, 레닌상 뭐 이런 상들을 많이 받으셨고 이분의 가장 큰 대형 모자이크 그림이 네. 그 하바롭스크 시 회의의장 현관에 걸려 있다고 해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 책은 제가 이 글 작가와 그림 작가의 어떤 시대를 특별히 논한 이유도 네네. 이분의 딱 그림체를 스타일을 딱 보자마자 어느 시대구나라는 게 너무 딱 알 수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시구나.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소련,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사실주의, 회화, 어떤 양식들을 너무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지금 현대의 그림책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네. 사실적인 묘사들을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점이 있어서 충분히 그림도 글도 이제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들고 왔고, 네네네. 제목에서 보셨던 그 사스마 내 형제야 라는 데서 저는 약간 선언문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글작가와 그림 작가 두 분이 이 사할린에서 네. 살았던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그 배경을, 지역적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이 그림에 나오는 배경이 다 그쪽 배경이에요. 그쪽의 자연이고 그쪽의 풍광이고 그쪽의 동식물을 지금 다 묘사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사는 어떤 그 민족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거기서 이 원주민이 그 시베리아의 숲에서 태어난 사냥꾼이에요. 네. 이 사냥꾼이 자기의 가족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수렵과 그리고 채취 그리고 사냥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 사슴을 어떻게 사냥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먹이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담고 있는데 네. 줄거리로만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무슨 우리가 소위 접하는 무슨 원시시대, 선사시대 무슨 수렵 채취 사냥의 생활인가? 그걸 뭐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글이 일단 굉장히 시적이고요. 그림 역시 굉장히 시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굉장히 세밀한 어떤 사실화를 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수묵담체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같이 갖고도 있고요. 이 사냥꾼이 생명을 사냥하면서 그 생명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런 면에서 이 시적인 텍스트가 그리고 그림이 이 서정적인 그림이 저는 정말 되게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과 네. 안타까움과 이런 되게 복잡한 많은 감정들을 담고 있고 잘 표현하고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울렁울렁했어요. 이 그림책을 보는 동안 첫 장에서 이 말이 있잖아요. 네. 나는 시베리아 숲에서 태어난 사냥꾼이다. 네, 내 맞아요. 옷은 사슴 가죽, 내 신발도 사슴 가죽, 옷과 신발도 사슴의 다리 힘줄을 실삼아 꿰매었다. 나는 사슴 고기를 먹는다. 그것은 내 피와 살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사슴이다. 네, 맞아요. 이 딱 첫 번째 장에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네.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식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죠. 사슴 고기를 어떻게 취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첫 장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슴아, 내 형제야. 뿌리 아름다운 형제야.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른다. 눈앞에 우뚝 솟은 시옷에 알린 산맥 사이로 강은 흘러 침엽수 숲을 지난다. 나는 조각배를 저어 강을 오른다. 찰방찰방 물 위로 튀어오르는 작은 물고기. 텀버덩 커다란 물고기도 튀어오른다. 정말 그 자연의 일부인 어떤 그냥 한 종으로서의 네, 인간이고 네.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다른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태도 그리고 제가 특별히 텍스트를 읽은 이유가 거기서 느끼는 조심스러움 같은 것들 네. 쉽게 뭔가를 그냥 소위 말해서 총으로 빵 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다가가는 그 단계부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경외심을 갖고 있고 경외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텍스트들이고요. 맞아요. 경외심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자연에 대한 네. 또 이제 이런 동물들에 대한 또 이제 이런 동물이 나를 어쨌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나의 네, 맞아요. 생활이 되면서 내 자신이 이 자연이 되는 네. 그런 것에 대한 경외심 그런 거를 너무 느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어떤 고기로서의 사슴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슴과의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을 때부터의 추억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자기가 버섯을 따러 갔다가 어린 시절에 숲에서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핥아주는 그 기억이 그게 어미 사슴이 자기를 마치 새끼 사슴인 양 이렇게 핥아주었던 그 기억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커서는 이 주인공에게 가족이 생겼을 때 다시 그런 어렸을 때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슴을 사냥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어떤 순환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게 이 글과 이 그림에서의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를 사실 요약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림책이고요. 꼭 한번 보시기를 저는 너무 바라고 한 단락을 더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네. 이 주인공이 사슴을 이제 결국 방아쇠를 당겨서 죽이게 돼요. 그 다음에 쓰여진 어떤 텍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슴이 쓰러졌다. 내 다리를 하늘로 쳐들고서 내 형제, 이 숲에서 나고 자란 훌륭한 사슴아. 나는 무릎 꿇고 앉아 단도로 털가죽을 벗긴다. 내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긴다. 뼈를 단 한 개도 부러뜨리지 않고 살을 발라낸다. 고맙다 내 친구 내 형제여. 나는 이제 너를 조각배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 책이 요즘에 저에게 되게 더 많이 다가왔던 것들이 제가 이제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을 하면서 네네네. 그런 삶에 대한 태도, 생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되게 끊임없이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되게 극단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거라기보다 너무 자연스러운 단계를 거쳐서 저는 이제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을 갖고 있는데 네네. 제가 사실 요즘에 계란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계란도 잘 먹지 않았다가 몸이 어딘가 계속 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거를 느끼면서 그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이제 그 반응,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반응들이 제 몸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이제 꾸준히 이렇게 보면서 단백질을 좀 섭취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계란을 하나씩 하루에 먹고 있는데 네. 그 계란을 먹으면서도 좀 어떤 면에서는 이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알을 낳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계란 하나를 되게 감사하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뭔가 막 뭐 채식은 좋고 육식은 나쁘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게 되는 그 모든 어떤 식재료들에 대한 태도, 저는 결국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다른 생명을 취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외심 같은 거, 이 사냥꾼이 갖고 있는 그런 태도를 저는 갖고 싶고 네,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저한테는 또 특별하게 다가온 점이 있었어요. 네. 저는 제이 선생님께서 이 책을 소개해 주시고 나서 네. 이 책을 선정해 주시고 나서 네. 이제 저도 집에서 찾아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영국의 토트네스라고 하는 전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암 마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건강한 먹을거리, 그러니까 지역 기반한 로컬 푸드를 맞아요. 소비를 하자. 요게 네네. 어쨌든 제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화폐도 이제 지역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뭐 또 학교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에너지도 그- 그렇고 그 이제 자치구네요. 완전히. 그렇죠. 네. 일단 음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계속 점점 커갔는데 네. 제가 이거에 대한 교육을 2016년인가에 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토트네스라는 그 마을을 다녀오신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그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먹게 되는 육류가 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트네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7살만 돼도 닭을 잡는 법을 안 돼요. 그건 이제 가장 닭을 빨리 고통 없이 맞아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을 7살이면 아이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런 동식물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을 해주는 식재료가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되게 귀한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갑자기 이제 그 토트네스 그 마을 이야기가 생각이 들면서 맞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일들이 그동안은 너무나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깊은 생각까지 할 네. 수 있게 하는 책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실 먹는 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우리가 결국 앗을 수밖에 없는 그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네네. 마트에 가서 굉장히 물건을 쉽게 집게 되는데 그 물건을 쉽게 집을 때 한 번 더 생각하자. 네.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냥 단순한 제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기 전에 분명히 살아있었던 어떤 생명임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 책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맨 처음에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림이 또 정말 예쁘고 볼만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이런 의복 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또 이제 생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생생하게 잘 표현이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레드클레이 할로우, 에밀리 바커가 노래한 노스텔지아 듣고 헤어질게요. 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빠빠.